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준비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고요. 제가 뭐 계좌보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북한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쓰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전쟁 날 확률보다 전쟁이 안 날 확률이 훨씬 더 큰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 빠져있는 주식시장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수가 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내내 좀 장이 꾸물꾸물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반등이 예상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불확실성 해소. 자, 북한 리스크가 지정학적. 이거 되게 말이 웃긴 것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말을 만든 거야.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일단 결론이 날 거예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다. 이제 뭐 북한이 쉽게 뭐 예상을 해보면 이제 북한이 꼬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무언가 군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 편에서 어떻게 돌아선다든가, 무슨 뭐 아무튼간 무언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등이 크게 올 거고,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애매한 상황이 계속 놓인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가중될 겁니다.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변동성이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장이든 변동성이 가중되면은 우리 이제 수익 보고 있는 것들 이제 빨리 챙기면서 또 이제 뭐 싼 구간에 있는 것들 막 담고 막 그렇게 하면 되고,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현금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데이터를 맹신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인드를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이 바빠요. 그리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주부들보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보죠. 근데 뭐 북한이랑 뭐 이렇게 전쟁 날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당장 내일 일을 하러 안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난 직장 다니는데 뭐 일하러 가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항공모함이 뭐 날라오니 항공모함이 무슨 우리나라로 이제 뭐 향하고 있니, 북한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치중해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라 그래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불안하니까 빨리 팔을까 막 심리가 요동을 친다고. 그런 좀 불안 심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게 왜 그런다? 그릇이 작아서. 그리고 경험치가 없어서.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해보다 보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악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 뭐 단톡방으로 막 울고 뭐하고 막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걱정돼요.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왜? 그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저한테만 너무 목매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아주 좋아요. 흔히 우리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줌마들,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 여성분들의 파워가 대단하죠. 거의 보면 단톡방의 한 90%는 여성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갑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경청하죠. 한 번씩 열어보면서 질문도 거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말이 되게 많거든. 나도 여자들이랑 되게 잘 맞아요. 괜히 제가 채널 이름이 이빨톡톡이 아니에요. 제가 막 입 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진중한 남자들은 너무 가볍다.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 속으로는 굉장히 진중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다고 주식 시작하니까 악재들이 이제 한눈에 보여요. 왜?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재들이 한눈에 보이고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야. 근데 항상 애들이 보면 태어나서 막 밖에 다니면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던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초입 단계다. 경제 인식의 초입 단계.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만 저보다 좀 미숙하고 매매라든가 뭐 마인드 같은 부분은 저보다 나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고, 그분들은 이제 인생의 경험치가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게 보여요. 보통 말씀하시는 거나 매매일지 같은 거 이제 뭐 작성하고 하시는 거 보면 카페에서 그런 게 보이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과 교류를 좀 더 하게 되고, 나중에 무언가 공통분모가 생기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제 자신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냥 주식해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단타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자본을 늘리면서 그 주식에 대한 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주식을 같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넣어놓고 그 100만원으로 10년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금을 쌓아서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그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고요.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이 막 보인다 그래도 최대한 자제를 합니다. 왜? 매매하던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한 종목이라도 덩치를 키워서 더 많이 보유하고 그 회사와 나와 진정한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경제를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제 스토리들, 언론이 맞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과거의 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내일은 또 상황이 다르고 내일 모레는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은 그냥 예측만 하고 뭐 과거의 데이터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만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인간은. 그럼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과거에 대한 데이터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은 언론은 무식하다. 그리고 언론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론은 그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관심이 없다. 언론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하다.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특종. 살을 붙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사과가 지금 사과보다 이제 5배 덩치가 크고 무슨 더 맛있고 이런 사과가 만약에 개발이 됐어요. 그럼 언론에서 떠들 때는 어떻게 떠들 것 같아요, 이걸? 야, 이거는 진짜 지금 사과보다 100배 맛있다 그런다고. 그 덩치도 5배 큰데 이게 8배, 20배 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과장하는 게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정확한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부풀린다는 거죠.
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사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광고도 붙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언론사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럼 자극적인 소재들, 예를 들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한국만이 우리나라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중국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면 이게 무슨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야 전쟁이 날 거다, 내일 모레 전쟁 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북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핵미사일 쏴가지고 이게 무슨 뭐 하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미국 해갖고 이렇게 타격하고 뭐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따져본다 그러면 전쟁 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다. 예를 들어서 전쟁 날 확률,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 데이터를 입히고 분석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1% 정도 된다. 그럼 언론은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걸 60%라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 전쟁 날 확률이 한 1% 정도 되면 한 60% 정도 전쟁 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60%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전쟁이 안 나면 40%가 맞은 거예요, 그냥. 확률은 60%가 전쟁 날 확률이었는데 전쟁이 안 났어. 아, 이번에는 40%가 손을 들어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풀리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봤을 때 전쟁 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보면 겁이 많아. 김정은은 겁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 죽이는 거잖아요. 얘가 혹시 나 어떻게 하고 핵 꽂으면 어떡하지? 얘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뭐 하니까 뭐 나한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반감된다 뭐 한다 하면 얘가 혹시 나 밀어내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다 쳐 죽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무슨 뭐 북한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한국으로 온다고 중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본보기를 보인다고 자꾸 다 도망가면 나한테 돈 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새끼 김정은은 인간 새끼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도망간다 그러면 잡아 죽이잖아요, 다. 어떻게 해서 뭐 들어오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들어보니까 뭐 도망갔다가 잡혀오면은 어디 끌려가고 주민들이 뭐 돌 던지고 뭐하고 한다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 돌 던지고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나도 죽을까봐?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새끼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인간 새끼가 아닌 놈들은 겁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내 목숨 내놓고 뭐하고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겁 많은 놈이 전쟁을 내겠어요? 그리고 또라이 짓거리 한다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또 겁이 많을 거예요, 김정은 밑에 있는 놈들이. 김정은이 이게 도저히 보니까 꼬라지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미국이고 뭐고 해갖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 내 가져가고. 그럼 쿵짝쿵 해갖고 밑에서 뭐가지 따는 애들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저는. 제대로 된 이게 리더가 아니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날 확률은 진짜 뭐 한 0.5%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확률에 겁을 먹고 있냐고. 웃긴 거지. 우리가 암 수술한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면 뭐 90% 확률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그 10% 혹시 내가 그 확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자기 경제 인식이 있고 그런 능력이 되려 그러면 투자자로 실패할 확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예요, 100%. 근데 이 5%가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내가 이만큼의 리스크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리스크가 더 커졌다든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인데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제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뭐 시도 때도 진짜 엄청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 진짜 목에다 칼 들이밀고 무언가 한다고 해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강도가 목에 딱 칼 들이대고 뭐하고 하면 일반인들이 일단 겁먹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일단 강도가 내 목에 칼 들이면 얘가 다 죽여봐야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서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부분 그냥 들어주고 나중에 신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불쌍함 냅두든지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또라이 같은 놈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진 않는다는 거지. 그냥 배때기로 쑤시든지 어떻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을 취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릇이 돼야 되고 마인드가 돼야 된다. 내 목에 이렇게 칼을 들이댔다는 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진짜 죽일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죽였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진짜 또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부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뭐 떠들어내면 무슨 뭐 교통사고 뭐 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떠들어내고 뭐 무슨 사건 같은 게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뭐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많이 된다.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지금 뭐 살기가 힘들고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부분들이 블랙박스라든가 뭐 CCTV라든가 모든 게 다 발달되어 있어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게 오픈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을 때는 10배, 100배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픈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요즘은 진짜 봉투 하나 못 받아요. 핸드폰 띵 누르면 녹음되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내 모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 나쁜 짓도 점점 못하게 되는 투명하다는 사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문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또 산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경제를 바라볼 때, 언론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오늘 알아보기로 했던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뽀록이 났죠? 저는 한 13% 먹고 나왔는데 13% 친구 나왔어요. 이거 매수를 이제 3월 보니까 매매일지 보니까 한 15일인가? 뭐 3월 달에 아무튼 3월 중순쯤에 이제 매매한 종목이더라고요. 매매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튈 때 그냥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는 뭐 15%, 16% 챙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대충 10% 이상권에는 왜 이렇게 매도하고 이 밑에서 그냥 기어버렸으면은 회원분들 중에 이제 절반은 못 챙겼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종가에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중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손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금에 이제 높낮이만 있을 뿐이지 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 폭에는 연연하지 않죠. 제가 오늘 리딩방에서 매도 포지션을 드렸더니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으시네요 하면서 정말 잘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신규 회원분인데 제 영상을 다 안 보셨나봐요. 그래서 오늘 반복학습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무언가 튀기 시작할 때, 종목이 튀기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급등을 갑자기 준다 그러면 세력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무언가 뉴스가 있다는가 무슨 세력이 붙었다는 소리. 그럼 딱 보면 그냥 3분봉을 전 열어놓고 봅니다. 매도 포지션 잡을 때 급등주는 예를 들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급등하려고 이때 뭐 우리가 진입한다 그러면 진입 시점을 잡기는 어렵죠. 진입 시점은 이때에 이때. 이제 단타꾼들은 뭐 이때나 진입하겠죠. 우리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날아가면 이거 그냥 챙기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쭉 들어옵니다.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끌어올리고 있다가 양봉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는데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지를 만들었죠.
이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야.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이때. 어려워요, 이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봉 나올 때는 지켜보다가,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음봉이 딱 나오고, 3분봉이 딱 끝났어. 그럼 이 3분이 매도 포지션, 이 다음 때 아무 때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냥. 이 3분이 바뀌자마자, 시장가로 주문 걸어놓고 있다가,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한 15%? 15% 상승했다가, 한 2%, 3%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한 4%, 뭐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또 들어와요. 또 뉴스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흔들었어요. 많이 흔들었는데 보면, 이제 상승을 하고, 이때 보면, 하락할 때 보면, 음봉이 이렇게 터지고 나왔죠. 매도 거래량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음봉이 딱 나왔는데 매수 거래량이 딱 붙어버렸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매수 거래량이 붙었다. 그럼 더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때 일단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왜 정고점 부근이니까 일단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첫째 봉을 이렇게 세게 튀면은 이때 샀으면 그냥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재진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기 포지션 잡는다 그러면 보세요. 음봉이 딱 나왔는데 양봉이 짜자작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때 보면은 음봉 거래량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 팔고 이 양봉 거래량 이거 확인하면서 음봉 거래량 터질 때까지 자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양봉 거래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거래량 나오고 양봉이 나. 근데 음봉 거래량 나와서 매도 시점 딱 잡으면 되잖아. 꼭지잖아요. 꼭지가 딱 잡힌다고. 음봉 거래량이 나왔는데 양봉이 딱 뜬다. 그럼 팔면 돼요. 그럼 이 앞에도 음봉 거래량인데 양봉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지금 이렇게 매물이 이제 정고점에다 대놓고 매도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단타꾼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끌어올려버린 거죠, 그냥. 불안하면 그냥 이때 팔면 되고. 그러니까 뭐 2%, 5%, 15% 수익인데 5%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지를 잡아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15% 수익인데 5% 손해보면 그냥 10%만 챙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응? 근데 먹으면 한 20% 먹는 거죠. 이 구간 갔을 때가 이 꼭지 구간이 거의 한 20% 상승이니까. 그러면 이때 버텨서 만약에 정고점을 이제 뚫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다. 그럼 여기 또 뭔가 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봉거래가 떠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음봉이 나온다든가 포지션이 나온다. 음봉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럼 팔아야지. 그러니까 매도거래가 나오면서 매도가 이렇게 잡히니까 이때잖아, 이때. 음봉거래가 나오면서 매도가 잡힌 음봉이 나오면서 음봉거래가 나온다. 매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라는 거야, 꼭지는. 모르겠어. 말을 이렇게 주저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인가 매도 거래량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포지션 잡을 때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꼭지 구간에서는 이제 이거 보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허수예요, 허수.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꼭지예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 거래량과 양봉 거래량, 그리고, 캔들망에서 이게 양봉이 그려지는지 음봉이 그려지는지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꼭지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이때 사실 단타 포지션을 취했어도 되는데, 제가 뭐 단타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단타 매매를 하긴 하는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사실. 그래갖고, 뭐 딴짓 하다가 못 봤어, 이거를. 이 포지션을 못 봐서 제가 진입을 못 했어요. 이걸 봤으면 이제 진입을 했겠죠.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막 흔들다가 장중에, 오늘 또 지수가 굉장히 좀 밀렸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단타꾼들은 망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사실 이 종목도 뭐 이제 포착을 해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튀었다가 이렇게 된 종목이라서 이게 단타 매매하다 포착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봤으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줬죠. 근데 단타 매매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이렇게 꼭지는 잡는 거다. 음봉 거래량, 양봉 거래량. 그러니까 매수 거래량이나 매도 거래량이나 체크를 해서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영상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이제 단톡으로 이제 여쭤보시고요. 또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저도 어떻게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죽을 뻔했어. 이거 영상을 끊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갔다 왔습니다.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럴 시간까지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런 영상은 이제 보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매도 포지션 이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매도 포지션을 저는 잡을 때는 항상 3분봉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보유하고 있다가 급등 종목들 아니면 거의 종가에 매매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3분봉으로 판단을 해서 포지션을 잡는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저가 보니까 한 36%? 이 종목으로 이제 매매해갖고 누적 수익률이 36%고 어저께 이제 신규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36% 챙겼어요. 처음 보면 2월 20일인가 언젠가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튀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꼭지 잡아서 매도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때 장중에 쌓여 들어갔는데 윗골을 많이 달아서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다 그래갖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응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고 회원분들 중에 이때 매도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날 종가에 다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정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상한가 가버렸죠. 그래갖고 이때는 대응 못한 사람들은 한 10몇 프로? 뭐 10%, 아무튼 10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보유하고 간 건데 이제 챙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중 대응한 사람들 이때 팔고 나면 상한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장중 대응 못한 사람은 그 다음날 시가에 팔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시가에 판 사람들은 2월 20일인가 뭐 이때 매도해갖고 이 자리에 팔았으니까 거의 한 40%, 50%? 한 40, 50% 정도 수익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대응한 사람보다 그냥 대응 못하고 종가에만 확인한 사람은 수익을 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장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상한가로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액션은 끝날 확률이 높다. 이 자리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확률이 있다. 확률이 높다. 확률이 80%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이번 주가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밀린 건데 원래는 한 이 자리쯤 있잖아요. 이때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나왔을 때 원래 튀고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튀고 가는 게 아마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도 많은 물량을 이렇게 다 받아내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딱 5일이잖아요. 5거래일 이렇게 밀렸다고 보면 되고, 목요일날 우리는 또 이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절반의 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반을 잘라요. 자, 이게 시작한 지점, 상승이 시작한 지점, 전저점 되겠죠. 전저점에다 선 하나 그려놓고, 자, 꼭지에다 선 하나 그려놓고요. 절반에다 딱 잘라놔요. 이 근처는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내려왔잖아요. 이 절반보다 이만큼 더 내려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다 선을 하나 더 그리면 이 절반에서 이만큼 더 내려왔다. 그러면 위의 절반은 이제 여기 원래 매도 포지션이 여기인데 이 내려온 만큼 여기서 빼요. 그래갖고 양봉 이 구간 들어왔을 때 그냥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수익 구간에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바로 왔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절반 잘라놓은 거하고 제일 저점 그 절반에 만약에 도달한다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사면 됩니다. 비중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비중이 처음 매수했던 그 구간이나 그 약간 윗구간에서 이제 비중이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한 개 갖고 보유를 하고 가면 되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바로 갈 확률이 거의 한 50%. 이제 여기 절반 구간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바로 가는 확률이 한 50%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반 구간에서 다시 절반 구간.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 확률 뭐 50%. 이 구간에서 바로 밀릴 확률하고 이 구간에서 바로 갈 확률이 50%라는 소리예요. 이 구간에서 바로 갈 확률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한 60%에서 70%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면 횡보.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거칩니다. 바로 끌어올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살짝 반등 줬다 내려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를 거칩니다. 횡보 기간은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길면 1, 2년.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장상에 따라 장이 좋다 그러면, 이때 시초가에서 음봉 내리고, 그 전날 상한가 고점, 딱 그거에 지키고 반등을 딱 줬잖아요. 그거에 시작해서 반등 딱 줬잖아요. 이 다음날 만약에 장이 좋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시세가 폭발하면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대내외 약제, 뭐 북한 핵이니 어쩌니 뭐하고 하면서, 핵이 아니고 전쟁이 어쩌니 하면서, 이번 주에 밀어 빼갖고 이 절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한 5%까지 빠졌다가, 이제 3%인가로 마무리, 이제 3% 하락 정도로 마무리 했는데, 우리는 누적 수익률이 이제 36% 쌓는 종목이라, 뭐 부담이 없어요. 이 종목은 36%를 챙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이 자리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비중을 확대할 거고, 바닥 자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비중을 확대해서, 이 횡보 기간 동안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금 쌓아놓고 다시 날아가면, 이제 이때 진입했던 것들을 이제 챙기고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왜냐면은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바닥으로 쭉 해서 꼬라박아서 뭐 40%, 50%, 80% 이렇게 하락할 수가 없어요. 왜? 세력 진입이 확인된 종목이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관련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 기업 분석이 끝났다. 그러니까 4차 산업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기업 분석이 끝나서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만 클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매매는 이렇게 지켜서 한다 그러면 큰 수익을 줄 종목이다. 한 1년 안에 500%, 600% 우리한테 누적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고, 이렇게 급등을 주고 우리가 누적 수익을 한 30% 이상 챙기는 종목이 지금 한 3종목 돼요. 근데 이렇게 누적 수익을 크게 챙기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제 100%, 200%, 300% 이렇게 계속 누적 수익을 챙겨가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신뢰를 할 거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처음에는 기술적인 이런 기법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막 정확하게 만들려고 확률을 90%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조금 미스가 나고 뭐 확률이 조금 떨어지면 더 좋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기법이 너무 복잡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그 모든 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 놓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확률을 분석을 해갖고 90% 맞추려다 보니까 확률이 60%, 70% 되는 종목이었는데 막 300%, 400%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 확률이 매매할 때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관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매매하니까 얼마나 편해. 3월 15일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오늘 이제 뽀록 터진 종목이 3월 중순에 매매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보유를 했잖아요. 일반인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밑에서 행보하고 있으면 보유를 못해요. 우리는 왜 보유할 수가 있다? 종목을 매일 매매를 해요. 매일 매매하다 보니까 그냥 비중 작게 실어놨으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그럼 이렇게 튀면 챙기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 튀면 그냥 냅둬요. 잊어먹는다고, 이 종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다 보유 종목만 넣어놨다가, 이렇게 튀는 종목이 있으면 한 개씩 팔고 나와요. 그러다가 걸린 거야, 이 종목도. 이 종목도 이때부터 한 달 반, 이렇게 그냥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냥 냅두는 거야.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손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마이너스 50% 돼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50%가 갈 확률이 거의 없는 종목들만 선별을 하죠. 기업분석을. 그냥 갖고 있어. 그러다 이렇게 튀면 챙기는 거예요. 챙기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가. 그럼 다시 사지. 그러면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 번 더 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 번 팔고 나왔어요. 이때는 제가 분석을 좀 잘못했어요. 3분모 열어놓고 뭐 보고 해야 되는데, 이때 뇌동매매를 해서, 꼭지를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매매를 하니까 상한가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던 회원분들은 많이 챙기고, 우리도 뭐, 아무리 그래도 뭐 하루 만에 해갖고, 하루 만에 10몇 프로 먹고 나왔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10몇 프로 먹고 나왔으면 됐지,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챙기고 나왔을 거야, 하루 만에. 첫째 날, 이제 뭐, 이렇게 한 달만 보유해갖고, 한 20몇 프로 챙기고, 20% 가까이 챙기고, 이때 하루 해갖고 뭐 한 10몇 프로 챙기고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폭 좋아갖고,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해갖고, 뭐 이제 한 40%, 50% 수익 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주일 있다 지금 다시 진입한 거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어때요? 우리 36% 수익을 쌓아놨는데, 만약에 36% 수익을 쌓아놓지 않았다. 그럼 이 자리에 진입을 못 합니다. 우리는 수익을 쌓아놓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신규 포지션을 이럴 때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규 포지션을 이런 데 잡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매매예요. 왜 이 자리에 잡냐? 이게 바로 튀어버리면 신규 포지션을 잡을 수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익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쌓아놓은 종목은. 30% 챙겨놨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들어가고 30% 챙겨놔서 30만원 쌓아놨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100만원을 이 자리에 진입을 했어요. 100만원을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0% 떨어져봐야 본전이에요. 35% 떨어져봐야. 근데 뭐가 불안해? 이 자리에서 이 바닥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절반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 찍힐 거예요. 이때 한번 또 살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불안할 게 없다. 근데 신규진 몰빵 투자를 딱 하는데, 15%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 바로 날아가면 예를 들어 50% 날아간다 그래도 밑으로 15%가 빠질 확률이 있어. 이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종목에는. 수익금을 쌓아놓은 게 있을 때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절반의 기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저점하고 꼭지 찍어놓고 절반을 잘라요. 절반까지 오면 사면 돼요. 그래갖고 매도 포지션이 어디냐? 일단 꼭지. 이 꼭지를 뚫는지를 봐요. 이 꼭지를 뚫어내면은 이 꼭지를 뚫어내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꼭지 뚫어내고 크게 양보 나오는데 한번 팔고 나와서 다시 내려오면은 또 잡으면 되고, 만약 쭈쭈쭈 올라가 버리면 이제 놓치는 거고, 트레이딩 못 하는 거고, 그렇게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또 사서 올라가면 팔고, 여기서 더 내려온다는 건 이제 힘이 약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바로 못 올라가요. 이 자리에서 바로 튀었다 그러면 바로 갈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튀지 못했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왜? 이 매물을 다 받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때 바로 올라가 버리면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힘이 많이 안 들어요.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면 새로 진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서. 근데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을 소화를 해, 이 사람들이 손절을 다 해야 이 종목은 가요. 그러니까 이때 단타꾼들이면 이제 물린 개미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물량을 소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다시 뭐 바닥을 다 주고 갈 확률이 높고요. 이게 만약에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뭐 이게 한두 달에서 길게는 뭐 1년까지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급의 이해. 이제 수급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미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이런 꼭대기에서 뭐 뉴스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 4차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뉴스가 터졌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대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더 갈 것 같거든. 지금 15%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한가하고 막 내일 상한가하고 할 것 같아. 그럼 40%, 50% 수익이 보이잖아, 눈에.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손절해서 고통스럽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구간이 이제 다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치죠. 개미들이 손절하기 전에는 안 가요. 개미들이 손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월이 걸린다. 그럼 5개월 후에 가고요. 개미들은 손절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그럼 1년 후에 가요. 만약에 한두 달 안에 다 손절한다. 그럼 한두 달 후에 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세력이 매진 물량으로 판단을 하죠. 개미들이 물량을 안 던지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손절을 안 하고. 그럼 이 종목은 상승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미들이 손절을 안 하면 상승을 안 해요. 왜? 세력이 자기들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잡혀야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개미들이 손절을 안 하면 물량이 챙겨지지가 않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상승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때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밑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을 한번 줬다가 다시 뺐어. 근데 개미들이 손절을 안 하잖아요? 안 가요. 이때 손절을 안 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개미들이 싹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때 붙은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붙은 사람들이 바로 없으면 이만큼 내려갔다 바로 가버려요. 이때 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물량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세력이. 이만큼 뺐는데 물량이 안 나가요. 물량이 안 나가고 그냥 원래 매집했던 물량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올려버린다고. 근데 물량이 많이 빠졌는데 물량이 다시 매집이 안 돼. 그러면은 개미들이 손절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손절할 때까지 홍보시키는 거예요, 그냥. 손절할 때까지 이 밑에서만 받고 갑니다. 절대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개미들이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개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물량이 다시 모여질 때까지 세력은 안 올립니다. 안 끌어올려요. 만약에 이 위에서 누가 막 산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팔아요. 이 자리에서 팔아. 그리고 다시 끌어내린다 밑에서만 이제 받아요. 근데 개미들이 안 팔면 계속 밑에서만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매집 구간이죠. 이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또 보여서 이렇게 매집하는 거예요. 이제 개미들이 다 털 때까지. 이때는 뭐 한 달 반 만에 갔는데 이때는 한 3-4개월 4개월 동안 이제 개미들이 안 털린 거야, 물량이. 개미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동안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개미들이 물량이 다 없어. 세력이 물량이 다시 매집이 돼. 그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개미들이 얼마나 달라드는지를. 이 전에 한번 당했던 사람들 이때 또 안 들어오죠, 이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끌어내려가서 이제 이때 왜 이렇게 끌어내렸냐? 이때 달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밀어버려야지. 달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크게 먹질 못해요, 세력이. 그러니까 다시 밀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때 달라든 사람들이 다 털릴 때까지 또 행보. 그러다가 또 끌어올렸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달라드네. 그럼 상한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개미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왜? 세력들이 끌어올려줘야 주식이 가는데 세력이 끌어올릴 때까지 개미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장기 투자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맨날 깡통만 차는 겁니다. 위에서 샀다가 단기 시세 노리려고 위에서 샀다가 물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팔기 전까지는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팔아야 올라가. 그러니까 개미는 팔면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력보다 우리는 싼 구간에만 사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세력이 매집 구간이 뭐 이 정도?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이 정도가 세력의 평단 정도 될 겁니다. 왜? 끌어올리는 가격.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서 매집하는 가격. 이게 평단 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이 구간에서만 계속 사모으면 돼요. 그러다 세력들보다 싸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세력보다 수익을 더 보는 거잖아요. 뭐 1년 기다리면 그래. 나도 기다려 까짓 거 1년.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요. 뭐 2개월 기다리면 그래. 2개월 기다려 나도. 뭐 그렇게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은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올린다고. 그럼 이렇게 올릴 때마다 팔고 나오면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트레이딩 기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절반의 기법.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뽀록 났던 그 종목 같은 경우로 이제 꼭지 잡아가는 방법. 자, 거래량. 수급 거래량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으로 세력의 패턴. 그리고 절반 매매 기법. 절반의 기법으로 만들었다. 비중관리 원칙을.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원분들은 이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쌓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오늘 이제 알아본 내용은 절반 매매 기법.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꼭지 바닥에서 절반 쌓아놓고 사고 그 밑에서 또 절반, 그 위에서 절반.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그 구간에 닿으면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돼요. 보면 여기 파란 선이 매도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샀어요. 그럼 이 구간에 왔으면 팔든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이 위에 구간에 팔면 되고 이 구간을 만약 뚫고 내려오면 이때 또 이제 2차 매수하면 돼요. 1차 매수, 2차 매수. 바닥까지 오면 바닥에 3차 매수하고 조금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3차 매수한 거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3차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중관리 매매법이다. 절반의 기법으로 만든 비중관리 매매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다 공개를 하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반 개미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 심리가 잡혀있질 않아서. 저처럼 리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잡혀있지 않아서 그렇게 매매를 하진 못해요. 알아도 못한다 이런 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스스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제 주말이니까 저도 이제 휴식 시기가 왔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장이 좀 풀릴 걸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개발톡톡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준비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고요. 제가 뭐 계좌보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북한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신경 쓰고 뭐고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전쟁 날 확률보다 전쟁이 안 날 확률이 훨씬 더 큰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 빠져있는 주식시장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수가 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내내 좀 장이 꾸물꾸물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반등이 예상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불확실성 해소. 자, 북한 리스크가 지정학적. 이거 되게 말이 웃긴 것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말을 만든 거.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일단 결론이 날 거예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다. 이제 뭐 북한이 쉽게 뭐 예상을 해보면 이제 북한이 꼬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무언가 군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 편에서 어떻게 돌아선다든가, 무슨 뭐 아무튼간 무언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등이 크게 올 거고,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애매한 상황이 계속 놓인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가중될 겁니다.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변동성이 가중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이든 변동성이 가중되면은 우리 이제 수익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빨리 챙기면서 또 이제 뭐 싼 구간에 있는 것도 막 담고 막 그렇게 하면 되고,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현금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데이터를 맹신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인드를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이 바빠요. 그리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주부들보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보죠. 근데 뭐 북한이랑 뭐 이렇게 전쟁 날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당장 내일 일을 하러 안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직장 다니는데 뭐 일하러 가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항공모함이 뭐 날라오니 항공모함이 무슨 우리나라로 이제 뭐 향하고 있니, 북한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치중해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라 그래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불안하니까 빨리 팔을까? 막 심리가 요동을 친다고. 그런 좀 불안 심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게 왜 그런다? 그릇이 작아서. 그리고 경험치가 없어서.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해보다 보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악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 뭐 단톡방으로 막 울고 뭐하고 막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걱정돼요.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왜? 그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저한테만 너무 목매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아주 좋아요. 흔히 우리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줌마들,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 여성분들의 파워가 대단하죠. 거의 보면 단톡방의 한 90%는 여성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갑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경청하죠. 한 번씩 열어보면서
질문도 거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말이 되게 많거든. 나도 여자들이랑 되게 잘 맞아요. 괜히 제가 채널 이름이 이빨톡톡이 아니에요. 제가 막 입 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진중한 남자들은 너무 가볍다.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 속으로는 굉장히 진중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10배, 100배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픈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요즘은 진짜 봉투 하나 못 받아요. 핸드폰 띵 누르면 녹음되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내 모가지가 걸려있으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 나쁜 짓도 점점 못하게 되는 투명하다는 사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문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또 산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경제를 바라볼 때, 언론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오늘 알아보기로 했던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뽀록이 났죠? 저는 한 13% 먹고 나왔는데 13% 챙겨 나왔어요. 이거 매수를 이제 3월 보니까 매매일지 보니까 한 15일인가? 뭐 3월 달에 아무튼 3월 중순쯤에 이제 매매한 종목이더라고요. 매매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튈 때 그냥 챙겨 나오는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는 뭐 15%, 16% 챙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대충 10% 이상권에는 왜 이렇게 매도하고 이 밑에서 그냥 기어버렸으면은 회원분들 중에 이제 절반은 못 챙겼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종가에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중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손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금에 이제 높낮이만 있을 뿐이지 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 폭에는 연연하지 않죠. 제가 오늘 리딩방에서 매도 포지션을 드렸더니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으시네요 하면서 정말 잘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신규 회원분인데 제 영상을 다 안 보셨나봐요. 그래서 오늘 반복학습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무언가 튀기 시작할 때, 종목이 튀기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급등을 갑자기 준다 그러면 세력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무언가 뉴스가 있다든가 무슨 세력이 붙었다는 소리. 그럼 딱 보면 그냥 3분봉을 전 열어놓고 봅니다. 매도 포지션 잡을 때 급등주는 예를 들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급등할 경우 이때 뭐 우리가 진입한다 그러면 진입 시점을 잡기는 어렵죠. 진입 시점은 이때 이제 단타꾼들은 뭐 이때나 진입하겠죠. 우리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날아가면 이거 그냥 챙기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쭉 들어옵니다.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끌어올리고 있다가 양봉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는데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지를 만들었죠. 이따가 이제 매도 타이밍에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이때 어려워요 이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봉 나올 때는 지켜보다가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음봉이 딱 나오고 3분봉이 딱 끝났어. 그럼 이 3분이 매도 포지션이 이 다음 때 아무 때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냥 이 3분이 바뀌자마자 시장가로 주문 걸어놓고 있다가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한 15% 상승했다가 한 2%, 3%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한 4%, 뭐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또 들어와요. 또 뉴스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흔들었어요. 많이 흔들었는데 보면 이제 상승을 하고 이때 보면 하락할 때 보면 음봉이 이렇게 터지고 나왔죠. 매도 거래량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음봉이 딱 나왔는데 매수 거래량이 딱 붙어버렸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매수 거래량이 붙었다. 그럼 더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때 일단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왜 정고점 부근이니까 일단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첫째 봉을 이렇게 세게 튀면은 이때 샀으면 그냥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재진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기 포지션 잡는다 그러면 보세요. 음봉이 딱 나왔는데 양봉이 짜자작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때 보면은 음봉 거래량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 팔고 이 양봉거래량 이거 확인하면서 음봉거래량 터질 때까지, 자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양봉거래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거래량 건 나오고 양봉이 나. 근데 음봉거래량 나와서 매도 시점 딱 잡으면 되잖아. 꼭지잖아요. 꼭지가 딱 잡힌다고. 음봉거래량이 나왔는데 양봉이 딱 뜬다. 그럼 팔면 돼요. 근데 이 앞에도 음봉거래량인데 양봉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지금 이렇게 매물이 이제 정고점에다 대놓고 매도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단타꾼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끌어올려버린 거죠, 그냥. 불안하면 그냥 이때 팔면 되고. 그러니까 뭐 2%, 5%, 15% 수익인데 5%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지를 잡아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15% 수익인데 5% 손해보면 그냥 10%만 챙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응? 근데 먹으면 한 20% 먹는 거죠. 이 구간 갔을 때가 이 꼭지 구간이 거의 한 20% 상승이니까. 그러면 이때 버텨서 만약에 정고점을 이제 뚫지 못하면 그냥 내려온다. 그럼 여기 또 뭔가 포지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봉거래가 떠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음봉이 나온다든가 포지션이 나온다. 음봉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럼 팔아야지. 그러니까 매도거래가 나오면서 매도가 이렇게 잡히니까 이때잖아, 이때. 음봉거래가 나오면서 매도가 음봉이 나오면서 음봉거래가 나온다. 매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라는 거야, 꼭지는. 모르겠어. 말을 이렇게 주저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인가 매도 거래량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포지션 잡을 때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꼭지 구간에서는 이제 이거 보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허수예요, 허수.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꼭지예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거래량과 양봉거래량, 그리고, 캔들망에서 이게 양봉이 그려지는지 음봉이 그려지는지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꼭지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이때 사실 단타 포지션을 취했어도 되는데, 제가 뭐 단타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단타 매매를 하긴 하는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사실. 그래갖고, 뭐 딴짓 하다가 못 봤어요, 이거를. 이 포지션을 못 봐서 제가 진입을 못 했어요. 이걸 봤으면 이제 진입을 했겠죠.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막 흔들다가 장중에, 오늘 또 지수가 굉장히 좀 밀렸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단타꾼들은 망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 이제 포착을 해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튀었다가 이렇게 된 종목이라서 이렇게 단타 매매하다 포착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봤으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줬죠. 근데 단타 매매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이렇게 꼭지는 잡는 거다. 음봉거래량, 양봉거래량, 그러니까 매수거래량이나 매도거래량이나 체크를 해서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영상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이제 단톡으로 이제 여쭤보시고요. 또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저도 어떻게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죽을 뻔했어. 이거 영상을 끊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갔다 왔습니다.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럴 시간까지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런 영상을 이제 보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매도 포지션 이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매도 포지션을 저는 잡을 때는 항상 3분봉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보유하고 있다가 급등 종목들 아니면 거의 종가에 매매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3분봉으로 판단을 해서 포지션을 잡는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제가 보니까 한 36%? 이 종목으로 이제 매매해갖고 누적 수익률이 36%고 어저께 이제 신규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36% 챙겼어요. 처음 보면 2월 20일인가 언젠가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튀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꼭지 잡아서 매도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때 장중에 쌓여 들어갔는데 윗골을 많이 달아서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다 그래갖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응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고 회원분들 중에 이때 매도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날 종가에 다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정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상한가 가버렸죠. 그래갖고 이때는 대응 못한 사람들은 한 10몇 프로? 뭐 10%, 아무튼 10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보유하고 간 건데 이제 챙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중 대응한 사람도 이때 팔고 나면 상한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장중 대응 못한 사람은 그 다음날 시가에 팔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시가에 판 사람들은 2월 20일인가 뭐 이때 매도해갖고 이 자리에 팔았으니까 거의 한 40%, 50%? 한 40, 50% 정도 수익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대응한 사람보다 그냥 대응 못하고 종가에만 확인한 사람은 수익을 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장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상한가로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액션은 끝날 확률이 높다. 이 자리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확률이 있다. 확률이 높다. 확률이 80%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이번 주가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밀린 건데 원래는 한 이 자리쯤 있잖아요. 이때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나왔을 때 원래 튀고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튀고 가는 게 아마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도 많은 물량을 이렇게 다 받아내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딱 5일이잖아요. 5거래일 이렇게 밀렸다고 보면 되고, 목요일날 우리는 또 이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절반의 기법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다고 주식 시작하니까 악재들이 이제 한눈에 보여요. 왜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재들이 한눈에 보이고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야. 근데 항상 애들이 보면 태어나서 막 밖에 다니고 엄마 저게 뭐야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던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초입 단계다. 경제 인식의 초입 단계.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만 저보다 좀 미숙하고 매매라든가 뭐 마인드 같은 부분은 저보다 나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고 그분들은 이제 인생의 경험치가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게 보여요. 보통 말씀하시는 거나 매매일지 같은 거 이제 뭐 작성하고 하시는 거 보면 카페에서 그런 게 보이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과 교류를 좀 더 하게 되고 나중에 무언가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제 자신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냥 주식해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단타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자본을 늘리면서 그 주식에 대한 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주식을 같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넣어놓고 그 100만원으로 10년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금을 쌓아서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그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거고요.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이 막 보인다 그래도 최대한 자제를 합니다. 왜 매매하던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한 종목이라도 덩치를 키워서 더 많이 보유하고 그 회사와 나와 진정한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경제를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제 스토리들 언론이 맞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과거의 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내일은 또 상황이 다르고 내일 모레는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은
그냥 예측만 하고 뭐 과거의 데이터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만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인간은. 그럼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과거에 대한 데이터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은 언론은 무식하다. 그리고 언론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론은 그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관심이 없다. 언론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하다.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특종. 살을 붙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사과가 지금 사과보다 이제 5배 덩치가 크고 무슨 더 맛있고 이런 사과가 만약에 개발이 됐어요. 그럼 언론에서 떠들 때는 어떻게 떠들 것 같아요, 이걸? 야, 이거는 진짜 지금 사과보다 100배 맛있다 그런다고. 그 덩치도 5배 큰데 이게 8배, 20배 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과장하는 게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정확한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부풀린다는 거죠. 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사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광고도 붙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언론사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럼 자극적인 소재들, 예를 들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한국만 우리나라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국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면 이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야, 전쟁이 날 거다. 내일 모레 전쟁 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북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핵미사일 쏴가지고 이게 무슨 하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미국 해갖고 이렇게 타격하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따져본다 그러면 전쟁 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다. 예를 들어서 전쟁 날 확률. 이게 어쩌고저쩌고 과거 데이터를 입히고 분석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1% 정도 된다. 그럼 언론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걸? 60%라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 전쟁 날 확률이 한 1% 정도 되면 한 60% 정도 전쟁 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60%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전쟁이 안 나면 40%가 맞은 거예요, 그냥. 확률이 60%가 전쟁 날 확률이었는데, 전쟁이 안 났어. 아, 이번에는 40%가 손을 들어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풀리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봤을 때 전쟁 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보면 겁이 많아. 김정은은 겁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 죽이는 거잖아요. 얘가 혹시 나 어떻게 하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하니까 나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반감된다 한다 하면 얘가 혹시 나 밀어내고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다 쳐 죽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무슨 북한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으로 온다고 중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본보기를 보인다고 자꾸 다 도망가면 나한테 돈 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새끼. 김정은 인간 새끼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간다 그러면 잡아 죽이잖아요, 다. 어떻게 해서 들어오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들어보니까 도망갔다가 잡혀오면은 어디 끌려가고 주민들이 돌 던지고 한다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 돌 던지고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나도 죽을까봐?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새끼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인간 새끼가 아닌 놈들은 겁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내 목숨 내놓고 뭐하고 하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겁 많은 놈이 전쟁을 내겠어요? 그리고 또라이 짓거리 한다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또 겁이 많을 거예요, 김정은 밑에 있는 놈들이. 김정은이 이게 도저히 보니까 꼬라지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미국이고 뭐고 해갖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 내 가져가고. 그럼 쿵짝쿵 해갖고 밑에서 뭐가지 따는 애들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저는. 제대로 된 이게 리더가 아니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날 확률은 진짜 뭐 한 0.5%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확률에 겁을 먹고 있냐고. 웃긴 거지. 우리가 암 수술한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면 뭐 90% 확률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그 10% 혹시 내가 그 확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자기 경제 인식이 있고 그런 능력이 되려 그러면 투자자로 실패할 확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예요, 100%. 근데 이 5%가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내가 이만큼의 리스크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리스크가 더 커졌다든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인데,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제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뭐 시도 때도 진짜 엄청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 진짜 목에다 칼 들이밀고 무언가 한다고 해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강도가 목에 딱 칼 들이대고 뭐하고 하면 일반인들이 다 겁먹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일단 강도가 내 목에 칼 들이면 얘가 다 죽여봐야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서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부분 그냥 들어주고 나중에 신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불쌍함 냅두든지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또라이 같은 놈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진 않는다는 거지. 그냥 배때기로 쑤시든지 어떻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을 취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이제 그릇이 돼야 되고 마인드가 돼야 된다. 내 목에 이렇게 칼을 들이댔다는 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진짜 죽일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죽였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진짜 또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부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뭐 떠들어내면 무슨 뭐 교통사고 뭐 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뭐 떠들어내고 뭐 무슨 사건 같은 게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뭐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많이 된다.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지금 뭐 살기가 힘들고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부분들이 블랙박스라든가 뭐 CCTV라든가 모든 게 다 발달되어 있어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게 오픈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오픈된